지금은 선선해졌는데요. 올여름 폭염으로 다들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록적인 무더위랑 국지성 폭우 때문에 농수산물 물가가 폭등했다는 뉴스가 너무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9월 24일 날 기준 배추 한 포기가 치킨값보다 비쌌습니다. 온 국민들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정부랑 국회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정말 많았는데 그동안에 환경부가 하셨던 걸 봤을 때 계속 그냥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 우려를 지금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환경부가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셨어야 됩니다.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스크린 역할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는 구경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까지 계속 산업부에 끌려다녔다는 인식이 지울 수가 없는데 산업부 끌려다니시면 안 되십니다. 네, 자신 있으실까요? 저와 환경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른 한 측면 또 적응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국감 준비로 고생해주신 장관님과 공무원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저는 제 질의 전에 한 가지 요청사항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이상 기후는 점점 심해질 거고 가뭄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저는 국가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후 대응댐을 계획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든 지자체장이 표가 이유인지 주민 설득을 못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장관님 그런 지역은 그냥 과감히 배제해 주시고 원하는 지역에 그 예산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 반대를 설득하지 못해서 지자체가 추후에 홍수나 가뭄으로 피해 입으면 그거를 국가 예산으로 피해 복구를 하겠다?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란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할 일이 국가가 꼭 필요한 것은 또 하는 것도 책무고 또 동시에 국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또 하는 것도 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국민들을 일부를 지역을 어떻게 한다고 정부 입장에서는 하기보다는 그 정도로 최대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네.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선선해졌는데요. 올여름 폭염으로 다들 고생 많으셨잖아요. 저 데이터 좀 보겠습니다. 24일 넘는 열대야 지수, 추석까지 이어진 가장 늦은 폭염, 34일 가장 긴 열대야죠. 그리고 이런 기록적인 무더위랑 국지성 폭우 때문에 농수산물 물가가 폭등했다는 뉴스가 너무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9월 24일 날 기준 배추 한 포기가 치킨값보다 비쌌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을 정말 실감하셨고 주변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정부랑 국회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정말 많았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의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느냐라고 물을 때 제가 답을 잘 못 드리겠더라고요. 정부조직법 너무 재밌게도 환경부 정부조직법에 기후대응 사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안 발의하신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제가 활동했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도 법적 소구력이 없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도 너무 역부족이고요. 근데 이제 해외 주요 사례들 좀 보시면 영국은 환경농무부도 있고 에너지부도 있지만 별도로 기후변화 이제 CCC라고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는 독일은 연방기후보호부 그리고 일본도 우리랑 유사하게 환경성이 기후변화 대응 전반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가 주무부서로서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말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총괄 조정 사무를 환경부가 담당하고 그 역할에 걸맞게 기후환경부로 이름을 바꾸고 또 국민들 우려하는 거에 맞게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뒀습니다. 그런데 발의를 하고 나서도 그동안에 환경부가 하셨던 걸 봤을 때 계속 그냥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 우려를 지금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 우려에 해당되는 두 가지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후대응의 가장 큰 축은 감축하고 적응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감축 차원을 봤을 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 수립할 당시에 원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가 감축 목표 설정하고 환경부가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 결과 보면 감축 목표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부랴부랴 만들고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총괄 역할 제대로 못한 점 또한 지적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객관적 근거 산정 없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기초 자료가
그대로 산업부에 전달돼도 환경부 아무런 스크리닝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산업부가 그거를 가지고 산업부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해서 산업부가 주는 목표 그대로 환경부가 국가 감축 목표 정부안 그대로 포함하셨어요. 저는 그 국가 감축 목표가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에 정말 중요한 방향타가 되는데 총괄 역할을 하는 환경부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스크린 역할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는 구경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까지 계속 산업부에 끌려다녔다라는 인식이 지울 수가 없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감축 목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려면 산업을 끌려다니시면 안 되십니다. 네. 자신 있으실까요? 저와 환경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른 한 측면 또 적응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2009년에 기후변화 적응센터 이거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름도 한번 바꿨습니다. 기후위기 적응센터라고까지. 근데 15년이 지났는데 국민들 잘 모르세요. 그리고 장관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8월에 하도 농수산물 물가 치솟아서 기후 물가 관련해서 해수부, 농림부, 환경부 불러가지고 기후 물가 토론을 했을 때 환경부 장관님도 오셨잖아요. 네. 그때 농림부나 해수부의 대책과 달리 환경부의 대책이 정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후 적응 컨트롤 타워인지 아니면 팔로워인지 저 잘 모르겠었거든요. 이런 부분 네, 다시 한번 다짐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적응 부분은 이상기후가 심각해지니까 국민들이 정말 국가가 잘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더 잘 챙겨주셔야 되는데 제가 좋은 사례를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랑스는 위성하고 AI를 활용해가지고 토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프로그램 해서 위성 사진 입력한 다음에 미래 토지 변화를 예측하고 있어요. 이거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프랑스는 와인 산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와인 재배지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 지역을 이렇게 활용해라 라고 AI랑 딥러닝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환경부가 이런 그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미리 데이터를 정보를 가지고 다른 부처에 이런 정보를 전달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혁신적이고 이제 계획적인 적응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직 그 국민들한테 기후위기 정말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어서 기후환경부랑 바꾸자는 제안까지 드렸는데 솔직히 이 법안 통과시키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부터 해서 다른 상임위 다 설득해야 합니다. 근데 환경부가 잘해야 되겠다라고 그 의지를 보이시지 않으시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장관님 취임식 때 기후위기 시대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들과 우려들 어떻게 해소하실지 대안 마련하셔가지고 종감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종감 때 다시 한번 장관님께 여쭐 겁니다.